영업인을 위한 10월 28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 뉴스입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여야가 지난 대표회담 당시 합의했던 민생협의체가 오늘 출범합니다. 첫 만남인 만큼 극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처리가 시급한 민생 의제들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여야 대표회담도 본격적인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놓고 당내 개파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조만간 의원총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서울역 인근에서 김 여사 특한 범죄문제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또 다음 달 14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최근 재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게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여러 요구가 여권 전체를 위한 거라고 강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하라고 한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공천을 미끼로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에게 받은 돈이 대선 여론조사에 들어간 정황도 확인하고 있는데 명 씨는 모든 걸 부인하며 정권 교체에 한 몸 바쳤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미래한국연구소 대표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연구소의 실소 유주가 명 씨가 맞는지, 여론조사 비용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등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내놨습니다. 임신 초기 유산과 사산이 있을 경우 현재 닷새인 휴가를 열흘로 늘리고 배우자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1- 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30조 원 규모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응 방안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사용하지 못하고 남긴 불용 예산과 기금 등 가용 재원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방침인데 오늘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미국 대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가 여전히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ABC 방송이 전국 성인 2,808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9%,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 각각 지지를 받았습니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열흘 앞두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또 언급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김 위원장과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내부의 적이란 게 내 입장이라 말했습니다. 러시아에 파견돼 훈련 중인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북한군이 러시아 본토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집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파병군의 총책임자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측근을 파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로 보내진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우리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정부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본부와 미국 워싱턴에서 잇따라 북한군 파병 문제를 논의하는 등 국제 공조에 나설 예정입니다. 25일 만에 이뤄진 이스라엘의 대량 보복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가 당초 군인 2명에서 4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공격의 표적이 미사일 제조 공장 등 군사시설로 제한되면서 민간인 피해자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는 정당한 대응 권리를 거듭 강조하면서도 적절한 시기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자민당이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의석수가 과반수 달성에 실패했는데요. 자민당의 불법 정치자금 문제와 고물가 등 민생고의 민심이 크게 돌아섰고 결국 10년 이상 이어졌던 자민당 독주체제가 깨졌습니다. 출범 한 달 만에 이시바 총리가 물러날 수도 있다, 정권이 바뀔 수도 있다는 등 분석들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후지산의 첫눈이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발산 776m,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인 후지산. 올해는 지금까지도 눈이 관측되지 않아 기상 관측 130년 사상 최장 지연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첫눈이 내리는 시기가 이토록 늦어지는 이유로는 이상고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열대성 폭풍 트라미로 필리핀에서 사망자만 85명에 이르는 인명피해가 속출한데 이어서 이번엔 베트남을 향하면서 베트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베트남 기상청은 28일까지 최대 700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고요. 당국은 주요 관광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다낭국제공항 등 중부 지역 주요 공항 4곳의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배우 김수미 씨가 심정지 상태로 지난 25일 자택에서 발견됐고 향년 75세의 나이로 떠났습니다. 김 씨는 국민 드라마로 불릴만한 전원일기에서 30대 나이에도 농촌 할머니, 일용 엄니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해 큰 사랑을 받았고 각종 예능과 영화, 연극, 뮤지컬 무대를 넘나들며 50년 넘게 국민 배우로 활약했습니다. 국내 증시 반도체 대장주들의 희비가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상반된 주가 흐름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코스피 비중 격차가 13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좁혀졌는데요. 실적 양극화가 두드러진 만큼 당분간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갈 거란 전망입니다. 집이나 땅을 사기 전에 발품을 팔아 둘러보는 것을 부동산 업계에서는 임장이라고 하는데요. 젊은 세대의 부동산 투자 열풍으로 청년 임장족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들릴 계획은 없지만 경험을 쌓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건데요. 국내 한 포털 사이트 쇼핑몰에는 원데이 임장 클래스라는 상품까지 등장했습니다. 드론이 여객 기고도보다 높은 지상 18km 전남 고흥 상공에서 53시간 연속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한번 이륙하면 한 달 동안 비행하며 인공위성급 역할을 해내는 드론이 개발됩니다. 인공위성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통신 중계나 감시, 정찰, 기상 관측 등 다양한 임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6년부터 대량 생산을 노린 양산형 기체를 개발합니다.
지난 주말 강원도 원주에선 이색축제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전국 유일의 만두 축제인데요. 쌀쌀해진 날씨 속에 사흘간 45만 명이 축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축제장 한 곳에서는 네팔과 베트남 등 여러 각국의 전통 음식과 결합한 이색만두도 선보였습니다. 직접 만두를 빚어 맛보는 자리가 마련됐고 만두 빨리 먹기 대회도 열렸습니다. 이맘때가 전국적으로 단풍철이죠. 하지만 올해는 여름 폭염의 영향으로 단풍이 빨리 지거나 늦어지고 있습니다. 남쪽 지역인 광주 전남에선 단풍이 늦게 물들면서 지난 주말 단풍 명소를 찾은 관광객들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도의 단풍이 80% 이상 물드는 절정 시기는 통상 첫 단풍 관측 이후로 11월 초중순쯤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태풍은 보통 7월에서 10월에 불어오죠. 제11호 태풍 콩레이가 이례적으로 11월에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이 될지 예상 진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부근에서 발생해 계속해서 세력을 키우는 중인 태풍 콩레이, 이번 주 후반쯤에는 타이완과 일본 오키나와 근처까지 진출할 걸로 보입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5차전이 오늘 오후 광주에서 펼쳐집니다. 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우승까지 1승만 남겨둔 KIA는 에이스 양은종을 앞세워 끝내기에 나서고 벼랑 끝에 몰린 삼성은 이승현과 불펜진을 총동원해 반격을 시도합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동해안과 경상 내륙, 남해안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번 비는 오늘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내일까지 조금 더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중부 내륙에는 오전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 주간 내륙은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